이거가 한 2020년 정도에 했을 겁니다. 2020에서 21년 사이에 저기엔 있어요. 세금 기생충 쳐가지고 한번 보시면 있어요. 김미화가 왜 강릉으로 갔는가 뭐 그렇게 쳐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뭐 다 보시면 너무 오래 걸리고 드립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 배봉 터널에 누구누구 모였냐면은 여기 보면은 예전 국토부 장관이죠. 김현미, 그다음에 강원도지사, 통일부 장관, 코레일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렇게 다섯 명이 주요 인물로 여기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배봉 터널이 굉장히 중요했나 보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를 뚫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모였나 봅니다. 자, 최문순이라는 사람이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인 저 위보하고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덩룽이라는 덩샤오핑 딸과 한중 도시 우호 협회장, 요거 자주 나와요. 이 박상구님인지 모르겠는데 한중 도시 우호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중이 아니더라도 도시 우호 협회장이라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면은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샤오난이라는 사람하고 세계 한인재단, 또 한인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 인민망 이쪽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했고요. 1대1로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문화사업과 물류사업 두 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IBB에서 금융을 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론적으로는 한중 1대1로를 만들어 보자. 이게 큰 사업이었죠. 이런 조사도 안 해보고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에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어디다 파견을 해요? 중국에다 파견을 하죠. 그래서 9월에 신북방 정책을 발표하고요. 또 신남방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초기에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 하나는 북방 정책이고 하나는 남방 정책이고 이걸 합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꽈배기 쳐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중국의 1대1로를 연계하기 위한 4대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기 국빈 방문을 했는데 국빈 방문 이렇게 당했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원래 2013년에 뭘 발표했었냐면은 실크로드 뭐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구상 요거가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뭘로 오냐면은 신북방 정책 발표로 오고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신남방 정책으로 옵니다. 그리고 2005월에 고위급 대표단이 어디를 가냐면은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 개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 2월이 되면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가고 중국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만나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 중국 1대1로의 연계에 협력한다라는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제시하는데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은 어디서냐가 아니라 이제 요거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제2회 1대1로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말에 이제 6조 달러에 이제 중국이 1,7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하석 중국 대사가 여기 참전을 하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기 갑니다.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2018년 5월에
서울 밀레니엄 힐튼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1회 1대1로 한중기업인 고위급 포럼을 합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돼요. 다 중국에서 굉장히 유망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좌장이 돼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대1로 비즈니스 옌청 서밋 포럼 중국 장수성 옌천시 영빈관에서 요거 이렇게 또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여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과 연계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북방 경제협력 추진 방안 해가지고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출범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1대1로 계속 1대1로 나오죠. 그래서 2014년에는 대한제휴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정회원이 됩니다. 그럼 문재인만 나쁜 놈이냐? 아니지. 2014년에 누군데? 2014년에 누구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강릉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강릉을 가고, 여기서도 강릉을 가서 모든 철로가 다 강릉에서 만나도록 한 다음에 강릉에서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문재인이 꿈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것 빼고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냐? 고성군에 유엔 평화 특별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부터 제진까지 철도 사업을 이루면서 고성에 평화 특별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남과 북을 합쳐서 홍콩처럼 하나의 자치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치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운영비를 어디서 끌어와요? 강원 카지노에서 매출의 10%를 이 유엔 평화 특별도시를 만드는데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2조 8천억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원래 강원도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이 이제 당선해서 떨어지고 이제 김진태가 딱 되면서 이 홈페이지가 사라졌어요. 남은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마 이렇게 캡처해 놓지 않았으면은 이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북한하고 연계예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이렇게 북한 철원과 남한 철원, 북한 김화와 남한 화천, 창도와 양구, 금강과 인제, 고성과 고성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것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뭐라고 안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고. 제가 대한연대에 있으면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물론 도움도 받았죠.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나보러 중국에 대해서 공부해보라는데 나만큼 공부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춘천이요. 여기에서 뭐 하냐면은 컨텐츠 개발하고 이 뒤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강원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냐면은 이 해양 자원을 뭐 해요? 이쪽하고 공용해 가지고 이런 바다 목장도 만들지만 여기 있는 해안 자원들을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만든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냐면은 정선 이런 데서 뭐 해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데는 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요 접점에 있는 도시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뒤에서는 돈을 벌어준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사업이 여기에서도 올라오지만 동해선으로도 올라와요. 부산에서. 하지만 어디서도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 구간들을 이제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강릉에서 만나서 제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이현주가 어느 편이었습니까? 이현주가 어느 당이었어요, 이때. 이현주는 이때 보수였어요. 보수로 와가지고 김미화를 까기 시작합니다. 김미화를 깠죠. 김미화가 왜 그랬냐면은 동해 북부선 위원장 자리에 올랐어요. 동해 북부선 위원장이 뭐냐? 그런 기구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70년 침묵을 깨는 침묵이라고 해서 침묵이 뭔지 아세요? 기차가 이렇게 가면요. 철선을 놓는 이렇게 나무 하나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침묵입니다. 그 위에 철로를 얹는 거거든요. 그 침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묵 하나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거를 사업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평화 둘레길. 그래서 여기 보면요. 70년 침묵을 깨는 침묵이 이 주체고요. 그 다음에 사희망 레일이라고 있어요. 이 두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뭐를 통해서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단법인 희망 레일의 추진위원장이 되는 거죠. 지금 2020년에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 공약 사업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찾아봤냐고. 다 찾아보냐고요. 공부하라는 새끼들 좀 공부 좀 해봐. 여기에 북부 연결선 추진위원 발족하고 위원장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희망레일 이사장과 김미화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레일 창립 10주년 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거 정치인이 들어가는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정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기 착공 필요성 강조를 하게 되죠. 2020년입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의 연결 필요성 논의. 이렇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이 제진역에 평화통일 체험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가는데 73만 8천 원짜리 11,500km를
유라시아 횡단 열차 승차권이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개의 제가 계속했던 게 체험관, 박물관, 기념관. 요거 생기면은 무조건 기생충이 따라 붙습니다. 누가 따라 붙어요?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둥지를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텄냐면은 DMZ 통일전망대, 6.25 전쟁기념관, 그다음에 DMZ 박물관, 평화의 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도님 말씀하셨던 거 평화 둘레길을 이렇게 만듭니다. 제진역부터 이렇게 고성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호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 역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죠. 자, 70년 침묵을 깨는 침묵을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사단법인 희망 레일이라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시민 참여형 평화 통일 교육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2개 단체를 만들어서 9억인가요? 예. 이렇게 예산을 따내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 역사 바로 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한반도 평화 포럼 이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이런 거 보시면 어딘지 알겠죠? 예. 대한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등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다 관련된 결의 하나 통일의 길 이런 거 보시면요 다 어느 단체인지를 아실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요 대륙학교를 만들어요. 대륙학교, 대륙기행 등 대륙학교를 만드는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 희망 레일이 먹고 사는 거예요. 대륙학교가 뭐냐? 다가오는 대륙적 가치를 회복하고 대륙에 의한 새로운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이. 남북 분단 이후 대륙과 단절이 됐다. 우리는 대륙 해양 일변도 사고 방식에 빠져들었다. 이거 이해되세요? 해양 일변도 사고 방식. 이게 우리는 안 갖고 있어. 이게 원래 우파의 생각이거든요. 해양 일변도의 사고 방식. 이게 우파의 생각이라니까. 얘네는 우리를 너무 잘 정의해줘요.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해양의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는 대륙학교가 그러잖아. 우리는 우리를 정의를 못하는데 얘네가 너무 잘 정의해주는 거죠. 미국을 왜 해야 되냐? 숭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대모 나갈 때 미국 국기 갖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러시아 연해주를 탐방하며 750만 제외 동포. 이게 다 어디예요? 항일 독립투쟁을 위해 러시아, 중국 등으로 이주하였고 70년이 지난 전 세계에 750만 동포가 살아있다.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대륙은 항일 독립 운동의 터전이었다. 이게 만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중. 응? 여기에 이제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와요? 권혜요가 나와요. 권혜요. 닫힌 영토, 열린 영토로 유라시아 철도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권혜요, 몽당 영필 공동대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 단체들이 있다고. 이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할 자신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하려면 안 해. 왜? 흥미가 없거든.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대륙학교 우수 졸업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광노현이라고 뭐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교육감이었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될 뻔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고를 갖고, 이런 대륙에 관한 사고를 갖고, 이거를 어디로 갖고 오려고, 이거를 교육으로 갖고 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운명체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주체 사상 아니에요, 주체 사상. 성공회 대학교 인문학습원. 성공회대. 되게 유명한 대학교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성공회대 인문학습원을 누가 지원을 해줘?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합력하여 희망의 인문학교를 운영하겠다. 이거 누가 지원해줘요? 누가? 그 오세훈의 생각을 알겠냐는 거예요. 어? 여기에 신용복이 있죠. 신용복 석좌교수를 원장으로 해서 있었지. 이제 돌아가셨나? 어? 돌아가셨나? 죽었나?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 이탈리아 공산당 창립자가 안토니아 그람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진지전, 이거 쓴 사람, 진지전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죠. 그 감옥으로부터 사색.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북한에도 주고 중국에도 주고 이런 거죠. 처음처럼 글씨도 이 사람 글씨입니다. 처음처럼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데모하고 가서 처음처럼 드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양 세력이 한반도에 식재한 것들.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해양 세력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 한미일 동맹이 해양 세력의 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1대1로 경제협력 네트워크와 동북아의 화랑. 성공회대 중문어학과 교수. 중문어학과 교수들이 이런 걸 한다고. 나는 그래서 교육학 교수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멍청한 교수들이 자기가 마치 무슨, 경제학이나 정치학의 대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서울. 수강료 165만 원. 30병 선착순 마감. 와, 3박 4일. 왕복 항공료는 개인 부담. 165만 원에 항공료 개인 부담. 희망레일 대륙학교. 아, 그런가요?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면은 이게 배터리가 닫은 건 아닐 텐데. 예. 안 나면은 안 났을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이게 가다 오다가 서 있는 거 같은데. 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자, 대륙의 세계관은 뭡니까? 예, 중화민족이 있고요. 중화민족이 있는데
다 이 오랑캐로 이해했겠죠. 오랑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적, 서는 융, 동은 이, 남은 만 해가지고 서융, 북적, 동이, 남만. 그래서 우린 동이족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는 천축, 여기는 외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중화의 사상입니다. 대륙의 세계관은 그냥 중국 세계관이에요. 자, 해양의 세계관은 하나의 월드죠. 원월드입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는 이런 월드가 됐었죠. 근데 이거를 다시 깨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경쟁 가치 체계로 만들고 국제 경쟁 체제로 만들었던 게 미국의 패권인데 여기에 자꾸 도전을 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은 왜 그래요? 자기네 사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이 디자인을 하고 후진국이 제조를 하고 다시 선진국 마켓에다가 마켓을 파는 그런 형태로 돌아갔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 구조가 깨지면서 개발도상국이 지금 질이 멸렬하게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중국이 이 판을 깨지 않았으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생산의 우위를 가진 미국의 제조업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붙어 먹으면서 중국이 이 미국을 깨려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붙어 있다고요.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중국에서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근데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정치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겠어요? 돈이겠어요? 돈줄을 끌어야지. 그러면서 누구를 지지를 해? 누구를 옹호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2년 반 동안 윤석열, 오세훈이 했던 정책들이요. 절대 반중이 아닙니다. 절대 반중이 아닌데 그 사람을 지키러 지금 한남동에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있어가지고 관절이 나가는 저 어르신들이 답답하다고. 슈퍼챗 쏘는 그 사람들이 답답하다고요. 아유,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륙의 꿈입니다. 문어의 꿈이 아니라 대륙의 꿈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들어가 보시면 되냐면요. 한반도 철도망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한반도 철도에 들어가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위한 한반도 철도 통합망 시나리오 여기 들어가 보시면 1단계는 남한과 북한 연결하는 거죠. 여기 인천과 여기 개성 가는 겁니다. 서울에서 개성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고성을 통해서 제진해서 거기로 가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요?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의주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러시아 가는데 여기에서 이쪽은 중국으로 가고 이쪽은 러시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3단계가 되면은 이렇게 확보가 돼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가는 거고 이 안에 북한의 철도를 우리가 다 놔주는 겁니다. 예. 이게 중국몽이에요. 이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 하잖아. 그냥 뭐 중국이 때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돼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져가 봐요. 정광훈이 가면은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세주가 됩니까? 이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하나는 시베리아로 가고요. 하나는 만주로 가고, 하나는 중국 횡단 철도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대요, 다. 여기서 유럽으로 가는데, 누구 돈으로 갑니까, 여기까지? 시베리아, 만주, 차이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TKR이 SMC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어떻게 돼요? 환서의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은 갖다 잘 붙였지.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국가철도공단에 들어가 보시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남북 유라시아 철도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이게 없어졌다면은 모르겠는데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라시안 이니셔티브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하고 이 횡단철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여기까지. 철도만 연결될 것 같아요? 철도 타고 여기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다 저기라고요. 이게 이란하고 연결되면 여기 이란하고 연결되면 여기에서 뭐가 오냐면은 석유가 와요. 석유가.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화학 사업이 완전히 개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또 하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이거 두 개를 하는 거죠. 이거 한 나라들이 다 중국의 빚을 집니다. 그래서 여기 앙골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아프리카 국가 다수가 지금 중국의 부채를 457조를 지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를 다 중국에다가 자기네들의 산업을 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국채 보상 운동 하듯이 빚을 지게 만든다니까요. 빚을 지게 만들어서 자기네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발 중국에 대해서 알고나 와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북방 정책이 뭔지 아시겠어요? 신북방 정책은 그 저거로 가는 거예요. 유라시아 철도로 가는 거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은 중국의 그 진주 목걸이 해가지고 21세기 실크로드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중국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수연킴님 감사합니다. 네, 김수연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이 수출되질 않거든요. 노남훈 씨 말씀대로 중국이 싫어하는 게 후진국 개발할 때 한국 기업은요, 그 후진국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진국에다가 만약에 후진국에다 공장을 설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후진국 공장에 이제 그 사람들을 씁니다. 만약에 베트남에다 우리나라 삼성이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은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쓰는 거죠. 근데 중국인은 중국 공장을 만들고 중국인들이 데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은 어디를 점령하면은 자기네 사람들이 계속 오거든. 그럼 우리도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갖게 만들어줘야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안 뺏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내고 팔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다섯 채를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네 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 네 채 누가 사가냐고. 저 가난한 사람들이 사갈 것 같아요. 안 사가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안 사와요. BYD는 아까 했어요. 아까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섯 채가 있어서 내가 네 채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0%가 지금 집을 갖고 있고 40%는 집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40%는 뭐 하냐면은 돈을 1억짜리 집이어도 비싸서 안 사고요. 10억짜리 집이어도 비싸서 안 사요. 어차피 안 사요. 1억이 돼도 전세로 들어갈 거고 10억이 돼도 전세로 들어가지 이 사람들 집을 안 산다고. 그럼 누가 사냐? 외국인이 사요. 이 다섯 개를 팔면,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팔면은 이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외국인 중에 70%가 누구예요? 중국인이에요. 다 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대림동이 망한 겁니다. 대림동은요,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상가를 사요. 다 내쫓습니다. 다 내쫓아요. 다 내쫓고 누구가 들어올 때까지 그 건물이 통으로 빌 때까지 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뭐가 돼요? 공동화가 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헐값에 내놓는다고. 상권이 다 무너지니까. 거길 누가 들어와요? 중국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권이 무슨 상권이 돼버려요? 중국인 상권이 되지. 맨 처음에는 중화요리, 짜장면 집 이런 걸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 뭘로 들어와요? 마라탕 이런 걸로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중국 좀 이렇게 많아지면은 탕후루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다 중국인들의 그 상권으로 딱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동네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남동에 가서 눕지 말고 대림동 가서 누울 자신 있냐고. 중국인들 나가라 그러고. 그런 용기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용기들은 없잖아. 그러면서 뭐만 해요? 이런 채널 와가지고 몇만 되지도 않는 채널 와가지고 거의 좀 화가 났어요. 저 댓글 보고 좀 짜증나고 화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멍청한 새끼들이 자기 자존심 버리고 돈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미래도 모르고.